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24화가 방송되었는데요.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훈훈한 드라마 정말 오랜만이죠. 게다가 중년 로맨스가 이렇게 달콤하고 예뻐 보이기는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광숙은 방송 이후 막걸리 반품으로 인해 사면 초과에 빠진 상황인데요. 당장의 반품에 대한 선수금은 LX 호텔에서 지불해줬지만 또 다른 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범인이 잡힐 기미는 보이지 않고 수사팀조차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대로 시간만 흐르다가는 술도가가 문 닫는 건 시간 문제이죠. 광숙의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동석 또한 마음이 편치 않는데요. 그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LX 호텔도 술도가에서 막걸리를 납품받고 있다며 자신들도 곤란한 상황이니 술도가에 대한 빠른 수사를 요청하죠. 덕분에 드디어 전담팀이 구성되는데요. 술도가의 형사들이 찾아와 빠른 수사를 약속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석도 경찰로부터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배후를 불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동석은 법무팀의 지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입을 열 수 있게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동석은 반품 막걸리로 인해 난감해하고 있는 광숙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막걸리를 싣고 호텔로 오라고 얘기하죠. 두 사람은 한때 동석의 운전기사였던 분이 운영하고 있는 과수원을 향해 가는데요. 비료보다 막걸리가 더 좋다며 과수원에 전달하러 간 것입니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리에 과수원에서 일을 도와주며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인데요. 운전기사가 동석의 마음을 읽었는지 이렇게 말하죠. 광숙에게서 예전에 사모님에게서 느껴지던 그런 느낌이 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동석에게 저런 분을 회장님 옆에 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광숙은 옆에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할 뿐 아니라 빛이 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동석이 광숙을 바라보는 표정에는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데요. 처음 광숙을 대면할 때 동석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동석은 광숙이 피곤할까 자신이 트럭 운전대를 잡는데요. 미안해하는 광숙에게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광숙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며 미안해하는데요. 언젠간 갚을 날이 있을 거라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광숙은 다가진 회장님이 아쉬운 게 뭐가 있겠냐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동석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딱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광숙이 뭐냐고 물어보지만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이 한 가지가 바로 보기만 해도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광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광숙에게 프로포즈 할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보이죠. 공주실은 과수원에 동석과 함께 다녀왔다는 말에 기분이 싱글벙글인데요. 아무래도 회장님이 광숙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죠. 광숙은 회장님이 뭐가 아쉬워서 자신을 좋아하겠냐며 꿈깨라고 말합니다. 동석은 범인이 잡혔다는 소리에 한 걸음에 술도가로 달려가는데요. 광숙에게 드디어 범인이 잡혔다며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달려왔다고 말하죠. 그런데 두 사람은 너무 기뻤던 탓일까요? 광숙은 자신도 모르게 동석 손을 잡고 좋아했죠. 동석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러나 이내 그 또한 행복한 표정으로 함께하죠. 그런데 두 사람 소리에 공주씨를 비롯한 천수 강수가 이 상황을 목격하는데요. 광숙은 순간 당황한 모습으로 동석 손을 뿌리치며 엔딩 장면을 맞이했죠. 이렇게 대놓고 좋아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두 사람은 한 걸음 다가갑니다. 24화 엔딩에서 동석에게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드디어 범인이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바로 신라주조라는 것이죠. 동석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미 두 집안은 결혼 날짜까지 잡은 상태였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독고탁에게 농락당한 셈인데요. 광숙에게 꽃뱀 누명을 씌운 것도 실수가 아닌 고의였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치명적인 누명을 씌운 건데요. 정말 동석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동석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세리는 잘못이 없지만 저런 범죄자하고는 사돈 따위를 절대 맺을 수 없죠. 더구나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인데요. 당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진실을 정확히 알고 파혼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리를 너무나 좋아하는 결이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두 아이가 부모들로 인해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동석성 격상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세리 입장에서는 결혼을 깨고 싶었는데 잘된 상황인 것이죠. 이제 독고탁의 몰락은 시간 문제인데요. 술도가에서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는데요. 뉴스에 신라주조로 도배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문제는 독고탁이 소전무한테 자신은 모르는 문제라며 소전무가 다 뒤집었을 것을 제안했는데요. 누군가 밖에서 정리할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소전무가 과연 독고탁 말을 믿을까요? 독고탁이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보여준 행태는 자신 이익 말고는 아무도 없었죠. 아마도 소전무가 독고탁이 배후라고 밝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인간을 믿고 자신이 한 일로 자백했다가는 자신이 모두 뒤집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전무는 그동안 독고탁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비밀 장부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고탁의 행태로 보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죠. 결국 소전무가 준비해뒀던 USB를 경찰에 넘기면서 그동안 독고탁이 저지른 불법적인 비리들까지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술도가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세운 신라주조는 서서히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가진 것이 조금 가진 것까지 뺏으려다 제대로 당한 것이죠. 술도가는 당장의 일부 자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강수와 천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을 보태지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아마도 동석이 과수원에 가져다 준 막걸리 값을 빌미로 광숙에게 자금을 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동석 덕분에 해결하는 것이죠. 지원장과 흥수 얘기도 흥미로운데요. 흥수는 조폭들이 다녀간 이후 김 원장을 완전히 잊은 상태이죠. 게다가 흥수를 지켜준다며 불침번을 써놓은 지원장과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해프닝까지 있었죠. 지원장은 줌바에서 잘려 우울해하고 있는 흥수에게 기분 전환시켜주겠다며 미용을 시켜주는데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라며 꽁지머리는 절대 안 된다며 끝까지 사수했지만 싹둑 잘라버린 지원장이었죠. 그런데 얼마 후 흥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바로 기획사로부터 걸려온 전화입니다. 알고 보니 흥수가 아이돌 안무를 짜서 보낸 것인데요. 아마도 자신 안무가 마음에 든 것 같다며 지원장한테 택시비까지 빌려서 달려가죠. 소식이 궁금했던 지원장은 어떻게 됐냐며 흥수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옥탑방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흥수입니다. 지원장은 걱정스런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는데요. 흥수는 세상 모든 것이 끝난 듯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며 한탄을 하죠. 그러다 지원장은 자신이 흥수 팬클럽 회장이었음을 말하는데요. 자신은 항상 흥수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며 또다시 술잔을 기울이는데요. 다음 날 깨어난 두 사람은 또다시 한 침대에서 발견되죠. 아마도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지원장이 임신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고편에서 흥수는 건물주인 지원장과 잘해볼까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지원장이 자신이 백댄스 시절부터 늘 옆에서 자신을 지켜줬다는 것에 감동했었죠. 지원장은 돈 걱정하지 말고 오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겠다며 흥수를 응원할 것 같은데요. 흥수는 지원장 응원에 힘입어 새로이 무언가에 도전하지 않을까 싶죠. 이렇게 두 사람의 본격적인 러브라인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원장은 자수성가한 사람인데요. 현재 건물이 여러 채임에도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고 성실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흥수가 이런 지원장을 잡는다면 진짜 복덩이를 잡는 것입니다.
독고탁은 술도가가 어려워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광숙을 찾아와 술도가를 자신한테 넘기라고 압박했는데요. 회복 불가능한 술도가를 껴안고 있으면 모두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며 협박하죠. 급박한 이 상황에서도 광숙은 술도가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꿈깨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아마도 독고탁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